자, 오늘 다룰 내용은 어, 주제가 손해로 가는 무의식적 중개 경로입니다. 자, 우리가 어, 고유 수용성 감각 그러면 고유 수용성 감각 그러면 자, 우리가 몸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그리고 팔이 구부러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그리고 위치 감각. 그래서 우리의 몸의 위치, 그리고 움직이는 제 움직임, 이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팔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알죠?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있어도 팔이 구부러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거,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식할 수 있다는 거,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할 수 있는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가 의식할 수 있는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는 어디서? 대뇌 피질에서 대뇌 피질의 1차 감각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의식적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라는 것은 뭐냐? 자, 무의식적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는 어디서? 손해에서 받는 정보입니다. 손해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죠. 조절하는 것. 그래서 움직임이 계획한 대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움직여지고 있는지, 또 에러가 생기지 않게끔 조율하는 것, 코디네이션 또는 에러 디텍팅이라고 합니다. 이 코디네이션 하거나 에러 디텍팅 하는 것, 뭐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손해. 근데 이 손해가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대뇌 1차 겉질, 자, 요 1차 체성 감각 영역에서 정보를 받기에는 또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부터 정보를 대뇌 피질에서 하나, 그리고 소원에서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피질에서 S1에서 받는 이 정보를 의식적 고유성성 감각이라고 하고, 이 세레벨룸에서, 이 소뇌에서 받는 이 고유성성 감각 정보를 무의식적 고유성성 감각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로 사용하는 정보, 고유성성 감각 정보를 우리가 손해에서 받게 됩니다. 그 손해에서 무의식적 감각 정보를 받을 건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척수 손해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빨간색이 너무 자 트랙 우리 몸에서 어, 트랙이라고 경로라고 하죠. 신경 경로 그러면 트랙이라는 이름이 붙죠. 그래서 트랙은 어떻습니까? 이름이 붙을 때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수 손해로 그러면
척수 손해로 그러면 척수에서 손해로 가는 경로, 척수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손해로 가는 경로를 척수 손해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척수 손해로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네 가지 종류의 척수 손해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척수에서 손해로 가는데, 자, 두 가지로,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 첫 번째가 고충실도 경로, 그리고 하나가 내적 대먹임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고충실도 경로, 고충실도. 이게 뭐냐면, 자, 해석할 때 고충실도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정확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확도. 정확도. 자, 우리가 어떤 정보가 대뇌 피질에 가서 꽂히죠. 그럼 호문클루스가 있어가지고 얼굴 영역이 있고 뭐 몸통, 뭐 팔, 다리 뭐 이렇게 호문클루스 위치가 1대1로 맞대응하는 위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충실도라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곳에 가서 1대1, 뭐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한 위치에 가서 꽂힌다, 정확하게 가서 꽂힌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경로가 있는데 뒤척수 손해로하고 쐐기 손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척수 손해로는 다리, 로이스티미티에서 가는 정보, 그리고 쐐기 손해로는 뭐 팔과 그 상체, 그 어퍼 트렁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팔까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뭐 그런 정보를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척수 손해로는 다리와 로이스티미티, 로우 트렁크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받게끔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내적 대먹임뇌는 자, 사이신경세포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뇌 겉질과 뇌줄기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의 대먹임.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우리 몸이 브레인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정보를 내려보냅니다. 자, 세레브럴 코텍스,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직접적으로 익스트리미티 움직임을 만들죠. 자,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자, 서브코티칼 에어리아라고 해가지고 서브코티칼 에어리어는 어때? 자, 우리가 코티칼 에어리어는 직접적으로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을 조절하고 팔을 구부리고 펴고 손목을 조절하고 팔꿈치를 조절하고 하는 그 나머지 조절은 어디서? 서브코티칼 에어리어에서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디센딩 컨트롤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일단은 자,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내려왔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 피드백을 받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신경세포의 정보. 그러니까 자, 인터뉴론이라고 그러죠? 인터뉴론이라고 하는데, 인터뉴론은 어때? 스파이널 코드 내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내에 있는 인터뉴론, 중간 핵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이신경원이라고 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이제 대뇌 피질 부분에서 언급이 될 부분인데, 자,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에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피라미달 트랙을 내려와서 움직임이 조절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움직임의 대부분은 익사이테이토리, 흥분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동근을 수축시키죠. 그러면 실제로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 주동근만 액티베이션 되는 게 아니라 기랑근의 이니비션, 그 다음에 협력근의 코액티베이션, 안정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협력근이라고 하고, 자, 실제로 주동근을 컨트롤하면 그 이외의 협력근과 안정근과 기랑근의 컨트롤은 이 척수 내에 있는 인터뉴론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컨트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우리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에서 내려온 운동 명령은 주동근을 컨트롤하고 그 이외의 기랑근에 대한 컨트롤, 협력근에 대한 컨트롤이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협력근, 기랑근, 또 안정근 이런 근육들이 이 인터뉴론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이 인터뉴론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움직임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또는 기량하고 있는 근육들의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자, 고충실도 경로. 자, 이 경로는 상지와 하지의 고유선성 감각 정보를 손해로 전달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내적 대먹임로. 내적 대먹임로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앞 척수 손해로는 하지에서, 이쪽 척수 손해로는 상지에서 정보가 올라간다. 근데 그 정보는 어떤 것이다? 공통적으로 사회신경세포, 인터뉴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척수 반사가 어떻게 잘 일어나고 있는지, 움직임에 대한 협조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뇌거칠 척수로, 그러니까 코티코스파이널 트랙과 서브코티칼 에어리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내려와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피드백 받는다.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경로가 인터널 피드백, 내적 제목임로이고, 그리고 움직임의 소스로 사용되어야 할 움직임의 소스로 사용되어야 할 팔다리의 고유성성 감각 정보는 곡충실도 경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경로를 타고 올라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한번 보고, 그래서 고충실도 경로 그러면 뒤척수 손해로와 쐐기 손해로가 있는데, 자, 파란색 뒤척수 손해로, 자, 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손의 피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이 손의 피질은 척수 손해로, 자, 척수 손해. 자, 손해를 아직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를 다시 설명을 하면, 기능적으로 전정손해, 그 다음에 척수손해, 그 다음에 대뇌손해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누구랑 일을 하느냐, 전정기관과 같이 일을 하는 손해, 척수와 같이 일하는 손해, 대뇌와 같이 일하는 손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처럼 척수손해가
이제 정보를 어디로부터? 척수로부터 받습니다. 척수로부터 받는다는 거는 어때? 감각 정보를 척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척수 손해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자, 손해 중에서 전정 손해가 있고 척수 손해가 있고 대뇌 손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척수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 피질, 자, 손해 피질이 어디로부터? 척수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척수 척수 손해로 어때? 정보가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손해로 가면 손해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손해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뇌적 대먹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앞 척수 손해로 그리고 입쪽 척수 손해로가 있는데 자, 이게 어때? 몸에서부터 들어오는 정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스파이널 코드의 어때? 인터뉴런에서부터 정보를 받는다고 그랬죠. 인터뉴런에서. 그래서 하나는 오리진이 목 척수고 하나는 허리 척수인데 허리 척수에서 들어온 정보는 당연히 다리와 하지일 것이고 이게 어디로? 양쪽 손에피질로 가고 자, 목에서 들어온 거는 하나는 인피리어 피덩크를 통해서 하나는 슈피리어 피덩크를 통해서 피질로 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하지, 허리로부터 들어온 이 정보는 하지의 운동 정보이고 운동 피드백이고 자, 이 목 척수로부터 들어온 이 정보는 상지에 대한 정보이다. 그래서 하지의 정보는 양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걸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냐면 상지는 볼런터리 컨트롤, 의식적인 컨트롤이 주가 되는 반면에 하지의 움직임은 보행과 같이 양쪽 하지의 보행과 같은 그 코디네이션, 협력 관계, 자동적인 협력 관계의 움직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지 쪽으로 들어온 정보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이런 자동적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보통의 하지 움직임이 보행을 보편적으로 다루면 보행과 같은 움직임을 할 때 그 양쪽 하지의 코디네이션, 자동적인 코디네이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상지는 어떤 이런 그 바이매뉴얼 태스크보다는 그 한쪽 손을 도미넌트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더 많고 하지는 양쪽 다리가 두 개가 협력해서 코디네이션 돼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하지 쪽으로 들어온 거는 두 개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상지는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 이것이다라고 밝힌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것이죠. 추측. 이럴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이러한 신경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저자의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건 아닌데 라고 비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것과 한쪽으로 편중돼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고충실도 경로는 자, 하지와 상지에서의 고유성성 감각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은 움직임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자, 내적 대목임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경로는 어때? 척수 반사와
또는 그 내림신경로, 그러니까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이나 서브코티칼 에어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에 대한 운동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경로를 설명을 한 것이었고, 지금 이거는 손해 부분인데 이제 아까 그 뇌쪽 대목임로가 들어가는 경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래쪽 그리고 위쪽 경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덩클이라고 하는 게 슈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피덩클이 있는데 그 슈피리어 피덩클로 들어가고 아래 인피리어 피덩클로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걸 좀 보여주려고 그림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손해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척수손해, 그리고 안뜰 손해가 있다고 했고, 대뇌 손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척수손해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여기, 그러니까 버미스 옆에 이 파라버말 레전이 척수손해에 해당하는데, 얘가 누구랑? 이 척수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척수손해 있죠, 척수손해. 자, 척수손해가 어디로부터? 소마토센서리. 이게 이제 프로프레셉션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 어디로부터 받느냐? 몸 감각.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다? 프로프리오셉션. 고유성성 감각. 어떤 고유성성 감각? 무의식적 고유성성 감각을 자, 여기서 받는다. 그래서 이게 척수손해로 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아까 얘기했던 파라버말 레전. 자, 벌레 주변 부분이라고 했죠. 파라가 주변입니다. 자, 벌레 주변 부분. 자, 척수손해에 해당하는 이 벌레 주변 부분에 어디로부터 정보 입력을 받는다? 척수. 그러니까 상지, 하지, 척수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그게 어디? 교육에서는 적색핵에 정보를 줘서 적색 척수로의 어때? 아웃풋을 내준다. 이 그림이 자, 도표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어떻게 한다? 자, 팔, 다리, 몸통의 정보. 자, 어떤 정보? 팔, 다리, 몸통. 자, 이 어떤 정보? 고유성성 정보 또는 체상감각 정보. 자, 이 정보를 인풋 받았어. 그래서 자, 척수손해라고 하는 곳. 척수손해에서 정보를 받았고 이게 어디에 어디로 아웃풋돼? 자, 봐봐. 일로 들어와서 적색핵으로 간다. 이해되시죠? 자, 손해로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처리된 게 어디로? 적색핵으로 가서 적색 척수로. 자, 적색 척수로를 타고 내려와서 한다. 적색 척수로의 역할은 익스트리미티의 플렉서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컵을 입으로 가져와서 물을 마신다고 그러면 코티코스파이널 트랙이 컵을 쥐고 입으로 가져오는 동작에서 상지의 플렉서 머슬을 컨트롤하는 게 적색 척수로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익스트리미티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적색 척수로를 컨트롤하게끔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웃풋은 척수손해에서 손해 피질 중에 어디? 척수손해. 그죠? 파라버말 레전. 그쪽을 타고 처리된 정보가 어디로? 적색핵으로 적색 척수로를 타고 내려와서 움직임을 돕는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자, 무의식적이라 그러면 어디서? 손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어디? 감각 중에서 또 프로프리셉션. 고유수용성 감각. 무의식적, 고유수용성, 무의식적 고유수용성 감각 정보의 입력.